8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드루킹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소환에 이은 2차 소환입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불려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대질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경수 지사와 장미꽃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김경수 지사가 서울 강남역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입니다. 그러나 여느 피의자 소환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를 연호하며 노란 바람개비를 흔들며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가는 길에는 장미꽃이 날아들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지자들과 시위대를 향해 팔을 쭉 뻗어 손을 흔들거나 불끈 쥔 주먹을 내어 보이는 등 분위기만 보면 피의자 신분 소환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선거 유세 현장 분위기 같았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확성기를 동원해 김경수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경찰 폴리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은 극단으로 갈렸습니다. 포토라인에 멈춰선 김경수 지사는 1차 소환 때보다 더 가시도 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김경수 지사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자꾸 오라가라 하냐, 그만 불러라는 뉘앙스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서 드루킹에게 왜 정책자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후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와 대질 신문을 받기 위해 특검에 불려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댓글을 조작하는지도 몰랐다는 김경수 지사. 양측의 주장이 극단을 달리는 가운데 특검팀 박상용 특검보는 대질은 간접 대질이 아니라 드루킹과 김 지사를 한 공간에 마주 앉히는 직접 대질 방식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둘 중 하나는 분명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루킹이 뭐라고 자신의 측근 변호사를 김경수 지사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고 경위야 어찌됐든 그 바쁜 청와대 민정비서관, 실세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을 면담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드루킹이 뭐라고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의 부적절한 재판거래 의혹과 김기춘 전 실장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검찰은 재소환 통보서를 보냈는데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왜 자꾸 부르는 걸까요? 불러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기춘 전 실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6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석방 직전에도 구치소를 찾아가 재판거래 관련 김 전 실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거부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은 일단 지난달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엔 김기춘 전 실장이 관련된 문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3년 9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재외공간 파견 판사 추진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함께 지냈습니다. 법관 해외 파견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법관 해외 파견 증언이라는 부적절한 재판 거래 의혹에 김 전 실장이 관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닌 김기춘 전 실장부터 조사하려 하는 것은 수사 현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김 전 실장부터 조사해 수사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춘대군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청와대 제2인자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런 김 전 실장이지만 이제는 재판거래 법원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화무 11홍, 범불 10년. 검찰은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는 14일 검찰에 나오라고 재소한 통보를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BMW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BMW 2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타는 자동차라고 농반, 진반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BMW 차량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달라붙어 호스로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보지만 연기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320D 차량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진압됐지만 바퀴가 다 녹아내려 차체가 주저앉았을 정도로 BMW 차량은 흉물스런 고철로 변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BMW 7 시리즈는 BMW 양산차 중 최고급 사양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을 중심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BMW 운행 중단 명령 검토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 안전진단을 통과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오기 무섭게 하루 만에 달리던 차 2대에서 불이 붙는 사태가 또 발생한 겁니다. 국토부는 담당자를 급파해 즉각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콜 대상 선정 등 정부 리콜 시스템과 안전진단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과 불신입니다. 지난 1일 리콜 대상이 아닌 BMW 745i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경유뿐 아니라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뿔난 BMW 차주들이 오늘 BMW 회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BMW 피해자 모임 회원 등 21명입니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피고소인은 유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등 BMW 그룹 본사와 BMW 코리아 임직원 6명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BMW가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BMW를 성토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결함 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입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10중 8구는 낚시할 때 고기 입질을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법전에도 이 입질하다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뜻은 낚시 입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입질하다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왔다. 팽팽히 휘어진 낚싯대. 낚시꾼들의 이른바 손맛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흔히 입질은 이렇게 낚시할 때 물고기가 낚싯밥을 건드리거나 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입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상법제 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조항,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라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어원법 제19조 2항 입질배서 조항에도 입질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등 우리 경제 관련 법전 곳곳에 이 입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입질하기 위하여 뭐를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미끼 무는 거예요. 누구 꼬실 때도 입질한다 안 한다고 입질을 하자 이러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아는데. 입질은 들 입자에 바탕 질자를 씁니다. 한자만 들어선 뜻이 잘 연상되지 않는데 법률적으로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김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즉 입질하다는 담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질권을 설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금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에게 입질의 뜻을 물어보니 그런 단어를 아직 쓰는 곳이 있냐고 반문하며 황당해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입질이라는 거. 수십 년 전에나 일부 쓰였지 지금은 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쓰지 않은 죽은 단어라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변호사들도 이제는 쓰지 않는 철진한 옛말, 우리 법전에서만 화석처럼 남아있는 단어 입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배우 고 최진실, 이은주, 샤이니 종현, 한류스타 박용하 씨 등 모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스타들인데요. 우울증을 겪다가 3살, 5살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우울증 살인에 대한 법원 판단 얘기입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43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3살, 5살 어린 두 자녀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물을 먹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김 씨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난 김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살인 혐의 재판. 재판에서 김 씨는 죽으려 했는데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 이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아이들을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 키워왔다고 합니다.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으나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그게 3살, 5살 난 아이들을 숨지게 할 이유는 당연히 못 됩니다. 1심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범행의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오늘 1심과 같이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 엄정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3살, 5살 난 아이들이 재판장 말대로 영문도 모르고 무슨 죄라고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가 얀톤 체홉의 비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마굿간 말들에게 털어놓는 늙은 마부의 외로움과 슬픔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우울증. 전문가들은 위기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이든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센터든 어디든 일단 전화라도 걸어 얘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연 없는 술잔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말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오늘 성희롱 등 고충 사건과 감찰 징계 사건 기록 149건을 검토한 뒤 법무 검찰 조직 내 성적 침해 행위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며 감찰 시스템 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초등학생의 출석 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고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주는 것은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A초등학교 교장에게 성차별 방지를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토파보기, 법원 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사법농단의 실태를 돌아보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8월 9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